지난 20대 국회에서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통과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하는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 국회를 나는 나중에 100명으로 줄일 거니까. 청문회법 자체는 전부 수정돼야 돼. 청문회 제도는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그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쓰는 장관을 여야가 뽑아버리면 대통령은 나중에 정치가 잘못될 때 책임이 국회에서 지나?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도둑놈이든 강도든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돼. 특공대 들어가는 사람이 특공대 잘하는 요원들을 뽑아가 가야지. 그래 안 그래? 국민이 뽑아주는 사람 가지고 국회에서 뽑아주는 거 가지고 특공대 할 수 있나? 안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서 검증하냐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는 폐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어떻게 국회에서 성의를 받냐고. 그러면 국회가 청와대 정치 잘못하면 책임지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난 뭐 그런 법이 있어. 아니 삼성그룹에서 쓰는 비서를 LG그룹에서 검증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참. 그렇죠. 그거 참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망하려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데려서야지. 자기 정치에 박근혜가 책임질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지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서야지. 이거 갖다가 그 사람 썩었다고 그러면 무조건 퇴짜. 아니 조국이를 해서 나라를 정부를 좀 개혁해 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 쓰면 되는 거 쓰게 해줘야 되는데 뭐가 어떻고 뭐 상장을 위자. 그거 안 한 사람 뭐 별로 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 쓰는 것도 못 쓰게 해놓고 정치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청문회 없애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앉아있게. 그게 국회의원들이 괜히 그 관료들을 목에 힘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관료들을 갖다가 검증합니까? 아니, 행정부 인원을 갖다가, 임원을 갖다가 입법부에서 검증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입법부의 의원들 행정부에서 검증하나? 국회 사람 쓰는 거 행정부에서 검증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가 폐기돼야 돼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요. 법사위가 심사권은 있지. 근데 왜 폐지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오남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폐지되어줘야 된다. 19대에서는 김성태 의원, 20대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법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는 법이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법무부나 법원, 감사원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감당하는 법사위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국회가 나서면 안 돼요. 국회는 법인을 만들어 그래.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다 부정부패만 연루되는 거야, 그게. 방만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 걷다는 거 아니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독립적인 거예요. 왜 입법부에서 행정부 대통령이 쓰는 장관을 갖다 심사를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사회 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 좀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이제 사회 구조가 예, 이 자본주의 체제를 점검해야 될 때지 이제. 예, 마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 환경도 생각해가면서, 예, 예? 예, 보건도 생각해가면서 이제 예, 이게 지구가 공동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방만하게 보고 앉아 있다가 순식간이잖아. 예,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걸 여실히 입증해 준 거예요. 예, 예? 예, 한 사람의 불행이 모든 인류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 예, 그걸 우리가 보여준 거지. 지구 네트워크를 우리가 본 거지. 병이 나타나면 병도 네트워크. 뭐든 네트워크야.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 난민들, 뭐 어마어마한 이런 지구의 불행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잖아. 이거 언젠가 도미노가 된다고, 도미노가. 우리한테. 이런 거 다 이제 앞으로 예방해야 돼. 그걸 보고서는 우리가 깨달은 바가 많지, 지구인들. 대표님께서 지난 6월 6일 강의에서 양주시에 세금을 50억을 냈다고 말씀하시고 세계 재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예. 내가 종합소득세가 한 50억 되잖아. 예, 예. 금년에. 예, 그러면은, 나는 혼자잖아. 예, 종업원이 없잖아. 예. 그래도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돈 벌어본 세금 내본 기록이 없는 자들이. 그냥 공직자는 하다가 국가 세금이나 받아 먹다가. 그래 대통령이 하면 국가를 먹여 살 수 있나?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 내가 다음 대통령 나갈 때는 100억 이상 내겠죠? 그 맨손으로 종합소득세 100억 내는 사람 강의만으로.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맡겨놔면 국민 잘 사는 건 식은 죽먹기야. 생전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공직자들이 나라 잘 끌어갈 수 있을까? 에? 안 됩니다. 지금 국가는 그냥 경제라고 보면 돼. 그걸 갖다 돈 한 번 세금 하나 안 내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문제 있어. 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연속해서 한국을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논의 대상이 못 돼요. 예, 그거는 우리가 왜 삐라를 띄우냐고, 왜 삐라를. 예, 상대방의, 예. 아무리 우리가 방공법이 있지만은 예. 상대방의 국가 원수의 삐라를 우리가 왜 뿌려요? 간신히 서로 남북연락사무소 만들고 협상하고 이렇게 대화로 가야지. 그 대화하고 있는 데다가 그 삐라를 뿌려서 상대방 지도자를 그렇게 모욕을 하면은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 입법화 해야 돼. 그 빨리 법 만들어가지고 대북 삐라 살포하는 거는 중재해야 돼요. 삐라 뿌리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거는 우리가 북을 국가로 인정 안 하는 상태의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정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서로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율배반이지. 그건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지.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삐라살포 금지해야 됩니다. 북한도 삐라살포 금지해야 돼요. 북한도 삐라살포를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북한도 삐라가 이 전방에 많이 날라오잖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삐라살포 서로 금지해야 돼.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지. 아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는 저임금이 아니야. 예, 저임금이 아니에요. 고임금이지. 고임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임금을 올려놨잖아. 예, 황제 노조가 돼 있지. 예, 비노조들이 노조가 없는 애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어렵지. 그래서 황제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공장이 대부분 월남이나 미얀마나 중국으로 갔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임금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52시간을 일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이 적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 임금이 해외보다 비싸. 해외보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임금이 비싼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왜 해외로 빠지겠어? 그거는 내 아니고는 해결해 낼 사람이 없어. 총재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없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인간들의 두뇌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예. 지난 6월 6일 날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상속세 폐지, 재벌그룹 정부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 재벌들도 정치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종교도 정치화하고 재벌도 정치화하려고 그래요. 재벌들은 글로벌이야, 글로벌. 그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 해야 돼. 왜 그 재벌들을 갖다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벌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뭐 위법이 있을 때는 수사할 수 있겠지만은 회장을 겨냥한 수사는 오히려 상속세를 폐지해가지고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까딱하면 이재용이가 저렇게 이재용이한테 상속세 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렇게 되면은 이재용 씨가 저걸로 적발이 돼서 만약 저게 인정이 된다면 삼성은 미국 회사로 본사가 미국으로 간다고 봐. 삼성그룹이 해외로 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나마 세금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에다 자꾸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삼성그룹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부터 상속세를 없애야 우리나라 토종 기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보면 뻔하잖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그래, 그렇게 흔들면 그 뒤에 미국 자본이 있을 수 있고 중국 자본이 삼성을 흔드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저게 자본들의 전쟁이야. 중국 자본, 미국 자본, 토종 자본끼리의 전쟁이란 말이야. 그들 자본이 어느 검찰에 붙었는지 어느 법원에 붙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삼성을 경영권을 뺏자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말이야 쓸만한 기업 해외 다 뺏겨.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해야 돼. 한간에서는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시간이 가면은 도산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이 일본은 말이야 500년 된 기업이 500개가 넘어. 100년 된 기업이 5,000개. 우리는 말이야 100년 된 기업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거가 없애요? 두산 망가지고 삼성까지 없애? 이건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 일본은 말이야 500년 된 기업, 100년 된 기업이 5,000개야. 뭡니까? 우리는 이제 100년 된 기업 삼성, 그 두산, 그거 그냥 잡아먹어버려. 그래?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업이 적어도 500년, 100년, 200년 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삼성 없애버리고 상호 다른 회사를 또 다시 만들어?